그래요. 시작합시다. 파랑은 넣는 건가? 뭐 모르겠네. 똥 싸는 거 아닐까? 원래 지금 교본 거 거기다 지금 화장실 좀 하고 이미지 안 좋아. 똥 싸고 있어. 아 왜 똥 싸는 게 어때서? 아니 몇 주 만에 왔어 오늘? 2주? 2주? 저번 주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스플림이랑 뭔지 모르겠어요. 스플림이 저 올 때 빠졌고 스플림 올 때 제가 받았어요. 이채님은 처음 된 거죠? 이치는 두 번째, 저번에 갔다 오고. 처음 오실 때 지난번 처음 올 때 처음 올 같이 때. 보고 그 다음에 빠진 거예요. 지난주에. 한 번 빠진 거죠? 네, 한 번 빠진 거예요. 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 전에 많이 빠졌죠. 그 전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빠져? 요즘요? 지금 뭐였지? 알바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네. 아니 얘기 좀 해봐. 어떻게 지내? 저요? 그러니까 궁금해. 그냥 뭐냐 그 똑같아요. 그 주중 평일 알바하고 주말 알바하고 그런 거 말고 아 그래, 사는 게 좀 달라졌어요? 하는 거예요. 좀 편해졌어? 좀 편해진 것 같긴 해요. 어떤 부분이? 그냥 사람 만날 때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아니 저번에 나무님이 그 말 했던 건 좀 생각이 안 했는데 그 뭐지 신경을 제가 그러니까 아예 안 쓰기로 그걸 제가 선택을 했다 했잖아요. 나무님 아니 반대로 아예 해보는 거 어떠냐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막 벽 같은 거를 좀 안 하려고 그냥 좀 그렇게 그런 생각은 좀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말 듣고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어제 알아듣게 좀 얘기해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지금 무슨 말인지 나 지금 무슨 얘기 하지? 아 잠을 안 잤어요 지금. 사는 게 좀 편해진 거죠? 사는 건 좀 편해졌어요. 그 뭐가 뭐 때문에 편해진 거 같아? 음, 집단이랑 개인 상담하면서 어떤 게 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막 여러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 얘기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생각했으니 옛날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집단원들이 해주는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네. 얘기 좀 내용이 뭐 저는 다른 사람한테 되게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약간 파랑님이랑 저랑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런가 근데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 보니까 또 아예 관심도 없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때그때 그냥 마음에 따라 그냥 하고 싶다 그냥. 그래서 지금은 사실 별 생각 없어요. 그냥 마음 따라 살고 있다는 거야? 네, 부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편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막 고민하지 않고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네. 그렇지. 아 맞아. 그때 잠깐 얘기했는데 그 자세히 못 들었는데 아빠랑 관계가 좀 좋아졌다고 그때 얘기했죠. 뭐요? 아빠, 엄마. 좀 편해졌다 그랬나? 아빠 관계는 좀 편하긴 하죠. 근데 너무 친해서 귀찮을 때 좀 미안해요. 근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집안 분위기가 비교했을 때 지금은 진짜 천국인 거예요. 형이랑 아빠 사이도 이제 괜찮고 갈등이었다가 이제는 무시였다가 지금은 그것보다 좀 나은 단계고 저도 그렇고 본인은 어떤데? 저는 일단 뭐 엄마 아빠로 따라서 그냥 저밖에 생각 안 했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두 번째로 남을 신경 쓸 만큼 여력이 없었어요. 제가 힘들어요.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저도 좀 생활을 할 만해지고 부모님 아니 근데 보고 싶었는데 계속 못 봐가지고 저 저번에 스플림 안 한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자마자 물어봤어요. 나는 뭐 편해진 건 알겠는데 개인 상담에서 그런 얘기 하긴 했잖아요. 네. 좀 나아졌다고 편해진 것 같다고. 근데 편해진 건 좋은데 편해져서 이렇게 가는 건가? 콜로나를 섞어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데 못 봐서 되게 아쉽고
또 계속 안 오는 것 같아서 진짜 단물만 빨아먹고 가는 건가 지금 섭섭하기도 하고 아직 빨아갈 거 많이 남았지. 아직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아무튼 보기 좋아요. 훨씬 가벼워 보여. 무거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리가 웃긴 게 뭐냐면은 계리가 있으면은 약간 그거를 약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맞지 않은 옷인 거 알면서도 해야 된다는 뭔가 그게 있으면은 네,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걸 놔버렸다는 거죠? 네, 지금도 노는 중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개인 상담이어서 되게 아쉽다. 태준님도 얘기 좀 해봐요. 그랬잖아. 그거 막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원래 일을 야간에 하는 걸 구했었어요. 근데 이걸 야간에 하는 걸 한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할 수 있는 거 그냥 적게 버는 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여유롭게 전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천천히 구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돈 적게 받는데 하고 싶은 거 위주로 구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데 그냥 저한테만 그렇게 말을 한 거였어요. 야간에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엊그저께 알고 나서 막 빨리 일을 구하는데 일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그래서 도대체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냐 일단 얼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벌려면 주말까지 다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놓쳤어요. 원래 약간 그거를 하지 말라고 말려서 그걸 놓쳤어요. 근데 갔었어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냥 그걸 놓치니 그게 그 돈을 받는 건데 그걸 놓치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만 생활비가 되는데 그걸 말을 하지 왜. 너무 속상해가지고 계속 엄마랑 좀 갈등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대책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일을 놓친 게. 막 알아봤는데 그 조건이 좋았던 거예요. 되게. 이것도 열심히 알아봐서 그 조건을 했는데, 채웠는데. 그래서 전화해서 나 월요일 날부터라도 나가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 돈을 채우려면 주말까지 다 7일을 일을 해야 되고, 그럼 집단은 못 나오는데 이거 솔직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집단을 유지하는 게 큰 것 같아서 되게 속상해. 집단 2개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할 때도 너무 힘들었던 게, 일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정신적인 거를 못 채우니까 그게 너무 목마른 거예요. 자꾸만 힘이 안 나고. 근데 아빠가 그래도 태준님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건데 적게 네가 할 것만 벌어라. 근데 나머지 그러면 만약에 아빠가 회사 돈을 조금 생활비로 주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적어지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는 거 같이 의논해보고 싶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7일 한다고 해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5일 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여동생이 있잖아. 여동생이 좀 보태는 것 같아요. 저번에 또 얼마 보탰고 또. 그러니까 여동생은 지금 따로 사나요? 네네. 보태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150 뭐 이렇게 받아서는 택도 없으니까 조금 더 얼마 이상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뭐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준비도 안 했으니까.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거야? 그 부모님이 뭐 무슨 일을 하시다가? 처음엔 진짜 집단 때문에 일해서 처음에 일 시작한 거야? 처음에 알바해서 집단 오려고 나무님이 조건 걸어놓은 게 있었어요. 알바 해야지 집단 올 수 있다고 조건 걸어놓은 게 있어서 시작했는데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랬다가 집단 시작하니까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때는 그냥 보내고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내 사이클대로 보내고 있었는데 그게 다 의미가 없어지고 갑자기 집단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위주로 돌아가니까 일주일에 너무 무료해가지고 일이라도 하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다 말지 뭐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갑자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생활비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벌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던 일이 이제 못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니 하고 계신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잘 되면 그 다음부터 생활비가
뭐 1년 후나 언제부터 들어오는 거고 지금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하신 거야? 아니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생활비를 못 주는 거죠. 돈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이라서 그거 갖다 막 지금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아니, 계속 그 일을 하시는데 같은 일을 그게 하시는데 그 돈이 안 되는 돈이 안 되는 시기가 된 거야. 아. 그러다가 이제 계속 안 들어오면은 이제 접으시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그 하든지. 유지를 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못 주고 이걸 막 돌려서 뭔가 이렇게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생활비를 주면 시간이 적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벌으라고 말은 못 하는데 미안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그거 저 착각했어요, 그거를. 뭐가 있나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소통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미안해서 그런 건데 그걸 못 알아챈 것도 화나고 명확하게 말 안 한 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맨날 그런 식이에요, 저희는. 근데 너무 짜증나요. 나는 막 그래서 제가 더 과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항상. 명확하게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아니 그럼 그 시기가 무기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1년 안에 뭐가 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1년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면 그 안 다음에 나면 접어야죠. 대체 안 나면 회사를 팔아야죠. 그러면 아마 다른 걸.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그때까지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까. 회사 팔면 그럼 그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은 이게 가끔 돈이 안 돌고 이게 이제 6개월 이렇게 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로 멘붕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거는 태준님 많이 못 버틸 것 같아요. 나는 그건 태준님이 하자가 아니라 그것도 억지로 해야 된다는 그럼. 생각으로 그것도 내가 좋아서 일주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거 진짜로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건 마음대로 그래서- 끊지도 못해요. 근데 생활비를 줄이긴 어려운 거야. 맞아. 그러니까 최소 생활비가 이 정도인데 거기에서 비용 중에서 필요 없는 거. 제가 그냥 지금 이 일을 구한 게 제가 할 수 있을 만한 거 쉬운 걸 구했어요. 그게 150인가 160밖에 안 주는 일이에요. 그거 갖다는 못 살잖아요. 아니야, 살 수 있어. 나도 그거는 아니야.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럼 내놔라 아빠.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야 아빠랑. 이게 그러면은 내놔라 빨리 회사를 팔아라. 근데 아빠는 날 버티고 이거를 좀 더 나 이걸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아빠는 안 팔고 이게 또 이거 합의가 어떻게 안 된 하고 거예요? 싶다. 그러니까 자꾸 둘이 싸우니까 나는 해주고 싶죠. 그 정도 해주고 싶지. 근데 벌어다 주고 싶죠. 근데 집에서 돈 관리를 누가 해요? 돈 관리를 엄마가 다 하시죠. 아. 그러니까 엄마는 그러면 그래서 어머니가 태준님한테도 그렇고 아빠한테도 그렇고 어머니가 난처하시구나. 아빠는 그냥 대표가 돼요. 약간 둘 중에 아무나 벌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속은 그러지 않겠죠. 근데 이제 미안하니까 약간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럼 사업을 아버지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안 하시고? 네. 그럼 어머니가 일하기는 좀 힘든 그런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해가지고 병원비가 더 들게 생겼어요. 내가 하는 게 안 낫지. 하던 사람이면 병원에 더 들어. 원래 몸이 좀 굴굴해서 사무실 같은 거 태준님도 하는 거 조심해. 그거 진짜로 안 하다가 그 무리하면 몸 원래 직장 한 달 반 했나? 그러니까.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것도 음. 너무 힘들어가지고. 괜히 그러다가 진짜 병원비가 더 나오는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 좀 해. 얘기 좀 해. 무슨 생각해? 얘기 들으면서. 나오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말씀해 얘기했잖아 주세요. 나무님. 뭐라고? 얘기했잖아. 그냥 그것만 하라고요? 일단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야간에 그 전화 그거 맞죠? 그거 안 됐어요. 그래서 놓쳤어요. 그러니까 응. 그런 일들이 계속 또 나올 테니까 그걸 계속 알아보면서 일단은 5일만 일하는 거. 5일만 하는 거. 어차피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본인 그냥 누구든지 힘들어. 그거 5일 하고 익숙해지면 좀 여력이 되면 그때 휴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든지. 기초적으로 대출비 나가거나 이런 게 없으면은 생활은 얼마든지 사실 줄이면 줄일 수 되니까. 있으니까. 지금 저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는 거를 그냥 가늠이 안 돼서 엄마가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최소 이 정도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긴 한데 나도 살림을 해봐서 하는데 항상 안 돼. 항상 문화가 있고 항상 부족해. 하고 싶지 않아. 이거 마이너스야 항상. 그때 집 갔다 산다고요? 살았어. 그럼
그러니까 마이너스로도 살고 어떻게 살아. 그게 마이너스? 그게- 마이너스 더 이상 될 게 없어요. 지금 다 갖다 썼어요. 아니야 그래도 어딘가에 있어. 없는데. 근데 아니 한 번은 저는 이제 때문에. 태준이 어머니를 틀릴 때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강단이 있고 이렇게 좀 바짝 이렇게 이러신 분은 또 아니고 걱정이 많으시고 걱정 엄청 그렇구나. 많고. 그러면은 그렇지. 더 그러니까. 현상보다 더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수는 그래서 이제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태준이도 불안한 그럼 사람은 불안하겠네 그럼 엄마 옆에 있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계속 이제 엄마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준님은 그게 보기 힘든 거지. 근데 솔직히 사업이 진짜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진짜 몇십억을 그냥 빚을 그대로 안고 그냥 제로인 사람도 있거든요. 30억, 40억 사업하는 사람들은 3, 40억 빚은 그냥 그냥 진짜 한순간에 잘못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IT 업계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때 잘 나가다가 지금 아는 선배가 애도 셋 있어요. 애도 셋 있는데 30억이에요. 빚이 신용불량에다가. 근데도 다 강남에 아파트 살고 다 살아요. 40억 빚으로도 다 술값 다 내고 술 마시면은 그래도 한때 사장이었는데 다 술값 내고 다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남한테 빌붙어 살고 그러지 않고. 그게 사업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멘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태준님 아버님은 그런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아빠 자세가 넘쳐요 아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사업에 월급쟁이들은 배짱이 사업하지.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은 금방 그 정도 내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오면 막 왔다 갔다 미치겠는데.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멘탈이 없으면은 월급쟁이 마인드로 하면 사업 못 해요. 왜냐면 돈이 안 들어와서 근데 아빠가 월급쟁이 하다가 지금 사업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갑자기 이것도 60 넘어서 갑자기 벌리니까 엄마는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집담보로 다 가져갔어요. 최대한도로 다 가져갔고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또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나 집 나갈 것 같아. 아빠 얘기 들으면 또 부자 될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태준님이 자기를 먼저 챙겼으면 그래서 저는 약간 자격증 약간 돈 남은 것 같다가 자격증 빨리 따가지고 간호조무사라는 거 따가지고 전 동물병원에서 일하려고 했어요. 간호조무사 따면은 난 그게 동물병원에서 일해요? 하고 싶어서 간호조무사를 따냐? 그러니까 동물학과를 나왔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이런 걸 요구하는 거 못 가지고 주사 놔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 어쨌든 그걸 요구해서 될지 안 될지 몰라. 나 그거 한번 따서 뭐 병원에라도 하든가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라도 있으면. 괜찮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간을 두고 나 조금 알바하면서 이걸 따서 다시 벌려고 했었어요. 아빠 얘기 듣고. 그래. 하지 말라고 괜찮아 이러니까. 근데 엄마 얘기 들으니까 그게 아니니까. 근데 근데 태준님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리해서 뭐 하지 말고 일단. 근데 지금 눈치를 보니까 어제 그래서 아빠랑 다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눈치가 아빠도 벌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벌면 무조건 좋지. 근데 무조건 좋은데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아빠 나 이거 7일 하겠다 그랬더니 근데 아무 말 안 해. 그래 해봐라 또 이래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빠는 기대 그렇지만 본인이 못 버틸 것 같으면은 하다가 또 그냥 엎어지면 그게 더 눈에 잘 띄어요. 모르겠어요. 일이 쉬워요. 그냥 타이핑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쉬운데. 제가 그거예요. 주 5일로. 내가 딱 그거잖아요. 주 5일 탈퇴하고 주 2일은 7일이래요. 진짜요? 할 수 있네. 근데 나도 주 5일을 하다가 주 5일도 원래 3시간에서 시작했어요. 3시간씩 5일로 하다가 5시간 늘어났고 8시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주 2일 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야, 했던 많이 열심히 사네. 지금 80 정도? 그렇게 늘려 그러면 일단 5일 하고 네. 근데 거기도 뽑는 그게 있으니까 여기가 제가 이거 왜 하려고 그러냐면 주말에 일하면 70만 원을 줘요. 주말에 더하면 토요일 그러니까 주말 것만 일하면 주말 일하는 거 뽑고 주중 일하는 거 뽑는데 나 이거 2개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주말이 좀 짭짤한 거예요. 주말 일해서 70이면 짭짤하잖아요. 그래서 2개 다 하려고 했어요. 그거 진짜 힘들걸요 근데? 그래. 진짜 근데 네. 하나만 해, 주중만 해. 일단 주중하고 거기서 주말 좀 익숙해지면 뽑는다고 하면 또 뽑는다고 하면 그때 한 거. 우선 안 뽑을 것 같아요. 느낌에는 안 뽑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주 5일 하면서 계속 그 밤에 야간 근무하는 거 알아보고 어차피 알바가 넘쳐나요 진짜. 야간을 완전히 뜯어말리더라고요. 야간?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지도 않았어야 되는데 그게 야간 그래서 다른 거 알아봤더니 야간 격일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야간이에요 거의 다. 근데 이게 되게 좋았던 게 격일로 나가니까 어떤 주 4일 어떤 주 3일이거든요. 이게 완전 꿀이었는데 이걸 놓쳐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미치겠어.
이제 계속 좀 와요. 일단 시작해보고 처음부터 너무 그러지 말고 생활비 어떡하죠? 일단은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는 좀 버텨보셔도 돼요. 200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더 그거 할 수 아, 있는 이게 게. 있는 먹고 한 살아야 달에 이건 잔고 영원이야. 우리 많이 살아.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 왜 그러나?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 너무 달겠어요. 얼마인지 알아? 어. 대출 진짜? 얼마인지 알아? 대출 되게 한번가 많어, 추천 대출이. 빌려가 어떻게든 다 먹고 살더라고요. 아니, 말하면 놀랄 거야. 그럼 우리 집 내 수입은 일정하지도 않잖아. 매달 갖다 주는 너무 게 나은데. 슬프다. 눈물이 왜? 나는 왜? 왜 갑자기 슬퍼해? 우리 와이프가 일정하지 않으면- 우리 와이프가 슬프지. 그렇지. 불안하지 그러면. 아니 무슨 생각해요? 얘기 좀 해볼게요. 말이 없어. 가고 사나. 가랑이 저랑 알바 많은데. 딴 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아니 지금 태진 얘기 들으면서 무슨 말이에요? 아 지금요? 뭔가 다른 데 아니 되게 피곤해 보여. 기분이. 괜찮나? 밤에 못 봤어. 저도 그냥 나무님 생각처럼 주 7일 일하는 건 힘들 것 같아서 저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만 2번 해봤는데 6일 해봤는데 6일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쉬는 날도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자. 그렇지. 맞아. 7일은 힘들고 6일도 저는 힘들 것 같고 지금도 저는 지금 주 5일 하루 6시간 일하는데도 너무 힘든데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태준이 너무 많은 거를 다 그러니까 어머님 목도 있고 아버님 목도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냥 태준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좋겠는데 그분들 목까지 다 해갖고 막 혼자서 다 해내려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안쓰러워요. 자꾸 그 정도 해주고 싶다는 마음 자꾸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해주고 싶은데 못해줘서 속상해. 그동안 속 많이 썩였으니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장기적으로 해주죠. 해주고 억울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해줘. 장사할 수 있는 한달하고 그다음에 맞아. 그러다가 잘렸어. 너무 묵직하다가 비싼 거 들어갔다가. 아 근데 둘이 뭐 할 얘기가 있어요? 싸웠어. 기분 안 좋은 거. 맞아. 아, 네. 수다님 기분 안 편 들었다가 그것 때문에 기분 안 좋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랑 아니 다른 거예요. 피곤해서요. 잠을 그러니까 피곤해서. 집에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서. 아니 얘기해요. 아니 뭐전 다른 것 때문에 그래. 다른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집단이라고 상관없이. 공부? 오. 나 공부한다고 잠을 못 잔 건 아니야. 왜 얘기가 그렇지는 안 돼? 응. 그러니까. 사실스러운 거야? 본인이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아 그래요? 뭐 아, 근데 뭐 얘기하기 안 돼, 뭐 집단이 맞지. 아 아니라고 그렇게 아니 혹시 여기 일로 불편한 건가 물어보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아니 뭐야? 난 궁금한데. 상담을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기가 싫어요. 지금 공부하기 싫어. 공부를 하기 싫으면 어떡해. 상담자를 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그런 그런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공부 관련해서 책을 샀어요. 5권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공부를 1회독 이상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 공부하는 거 보고 10회독까지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부하는 책도 사고 막 샀는데 그게 저는 일단은 되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책 산 게 스스로 뭔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내가 따라하겠다고 하는 게 되게 좀 부끄러운 이런 마음도 있고 내 자신이 스스로 여태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 거에 대한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어쨌든 제일 큰 거는 좀 상담을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기 싫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아니 또 창피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창피한 거. 책을 5권을 사는 게 창피하다고? 그 2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나름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 공부량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건 너무 높고 그런 것들이 좀 부끄러웠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 객관적으로 내가 얼마나 공부량이 뒤처지는지 모르고 내가 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부끄러웠다는 거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책으로 막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굳이 왜 보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갖고 그 책을 사는 게 되게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산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파랑님을 좀 뭐라 해야지?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밖에 안 돼, 역시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 제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책을 사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처음엔 무시를 했다가 네. 자기가 수준이 그 정도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할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창피하겠지. 다른 사람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 이렇게 말하면 쉽잖아. 내가 내부에 우습게 봤는데 내가 이 책을 사다니 이런 느낌이에요. 자존심? 무려 내가 이런 걸 읽어야 된다. 공부는 그냥 그 무슨 책인데? 그 자존심 상하는 책이 있어? 책 중에? 뭐지? 심리학 대로? 뭐 자존심 상하는 책은 무슨 책이야? 정태가 뭐 66일 습관법이랑 아, 그다음에 에세이도 전에 쓴 거 있고 공부법에 공부법에 대한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면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된다면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나는 잘할 거야지. 그 생각 될거 잘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된다 아니라. 이게 근데 그 공부량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네, 문제? 공부량이 네. 태어나서 한 번도 1회독 이상 한 적이 없어. 1회독 하면 진짜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시험 지금 시험 보는데도 1회독을 안 했다고? 진짜 아 그래? 뭐 어떻게 생각해? 어렸을 때 공부 좀 많이 해본 사람. 이건 좀 문제죠. 너는 오늘님은 나 사이버- 다 1회독 이상 다 한 거예요? 아니 저 사이버대는 그냥 중간에 그냥- 포기한 거고 중간에 포기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죠. 어렸을 때 공부 많이 할 때. 중학교 때는 거의 한 10번씩 읽었던 것 같아요. 진짜? 교과서를? 네. 너다른 진짜 쌌잖아. 공부 잘했어.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그래 주입 대단하다. 되게 잘했어. 그냥 잘하는 게. 그래서 공부를 너무 잘하면 이걸 공부를 먹고 이런 데 갔어요? 여기는 중교에서 놀래 지금. 특목고 알아 특목. 그러니까 꼬였지. 거기서 꼬여버렸어. 거기서 시작한 때 꼬이고 이제 막 기어다니다가 이제 좀 이제 일어나는 아, 그래. 아니 근데 꼭 뭐 되게 경쟁률이 높은 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요즘에 원서내면 다가 아무데나 가. 돈만 내면 되는 내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돈만 내면 돼. 좋은 학교 가고 싶은 거구나. 그래요? 아니, 가대 이번에도 또 떨어졌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꼭 거기 한번 보고 싶다고 마음이 뭔- 올랐어. 가대가 어떻게 자존심이 상해 거기 진짜. 거기 의미 없어요. 그거 자존심. 아니 거기는 가지 마. 왜 또? 거기 가면 우리랑 멀어져. 상담자들의 무덤이야. 영상 조심해야 돼. 이런 거는 이거 위험한 얘기야. 하여간 상담자들이 그래서 되게 궁금하다. 되게- 명예훼손 들어오면 그러니까 나는 되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나처럼 똑같이 공부하고 나보다 잘 나온 줄만 생각해. 그런 애들도 있겠지. 머리가 진짜 좋은 친구들이 많구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난 그러니까 너무 아니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했나? 생각하고 뭐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나보다 똑똑한 놈들이 많구나. 쟤네들 못 이기겠다. 버려. 난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근데 이번에 아까 책 보고 좀 놀랐어요. 뭐 그러니까 이건 노력의 차이구나 이래서. 네.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정말. 그리고 또 공부를 좋아서 하는 게 또 아니더라고. 난 또 싫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은 하는데 그 친구들도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걸 참고하더라고. 난 그게 되게 실력이다 이런 말 생각하니. 주가 되는구나. 아니 근데 파랑님 진짜 나는 좀 그런 뭐 얘기 동의하기는 하는데 입시 공부랑 달라. 본인이 진짜 살면서 공부하는 거랑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공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를 봤을 때는. 입시를 봤을 때 입시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서는? 나중에 뭐 이쪽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되게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되게 그냥 스플링 보니까 그 생각 드는 거죠. 스플링 이론적이에요.
내가 저 개인 생각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스쿨도 그렇고 나무님도 그렇고. 내가 생각보다 되게 똑똑해. 그런 거 알고 끝내서 그런 것 같아요. 강의도 한다는 나는 내가 끝낸 거는 너 스쿨 다 무시하지 하고 내 무시해요 하고 끝났어. 그 이상 전혀 못했어. 진짜 무슨 내용인지 몰라. 스플링 강의. 딱 봐도 똑똑하잖아 나. 아니 스트레스 나우링도 그 사람처럼 초기에 막 이론적 지식이 빵빵하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 그럼. 지금도 스터디업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럼. 밴드 오면 계속 평생 해나간다 생각하면은 그 n분의 1만큼 한다고 치면 좀 욕심 버리고 빨리 대학을 가고 그게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빠른 길일 수 있어요. 파랑이에요. 파랑이에요. 아니 무슨 파랑? 분해? 응? 분하게 뭘 분해 슬픈 거지. 공부를 하기 싫어서 상담 쪽 하면 안 될 것 같아.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요즘에 공부도 하기 싫고.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 다른 게 하나는 전 제가 되게 이타적이라고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힘든 순간이 오면 저도 저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뭘 해줄 때도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나는 내가 우리 전 한계를 인정하기 싫어하니까 상대방이 뭐 저한테 기대하는 것도 있고 뭐 실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도 힘들면은 결국 내 기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줄 수밖에 없고 이게 저 되게 이기적으로 느껴지고 저도 되게 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게 커서 그런지 그게 되게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냥 계속 그냥 그런 생각을 해 왔던 것도 있고 최근에 뭐 그런 주변 사람들과 그런 일도 있고 해갖고 그래서 요즘 그런 걸로 좀 고민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아니 그걸 알게 되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는 막 생각이 막 올라오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 또 저 표정 나왔다. 왜? 저 표정. 아 그래? 이제 그런 생각하면 이제 내가 뭘 하지라는 부담감이 올라와서 이기적이야, 이타적이야?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 심지어 밴드에 대한 이기적이라서 뭐 고민이다 밴드 이런 글을 썼을 때 이기적인 게 난 좀 문제인가? 이런 밴드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답글에 파랑님이 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건 진심은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는데 다 이기적이라는 거는 니네들은 다 이기적이고 나만 이타적이 아니고. 그런 게 좀 마르테레사 나만 이터적이래. 어이가 없어. 예. 진짜 어이가 없다. 왜 저렇게 자기만 되게 파랑님의 고민은 내가 남수라고 다른 줄 알았더니 같으니까 그게 어이가 없어. 그게 화가 나는 내 표정 이해하겠지? 왜 저래 진짜. 지금 고민이 그거였던 거야? 어이가 없어. 그것 때문에 고민이야? 웃지 말라 그래. 난 내가 진짜 특별한 줄 알았어. 개뿔. 난 지금 슬픈데. 이기적인 놈들아. 아니 납득이 되니까 화 안 나요. 진짜 웃기다. 제가 생각해도 웃기고 아니 자기가 힘들 때 어떻게 남을 먼저 도와요? 그러니까 남이 더 소중하다면 모를까? 부모 자식 관계랑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연인 관계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관계에서도 그게 안 된다고 느끼니까 누가 부모님? 뭐 가족하고도 그렇고 친구하고도 그렇고 내가 행복하려고 가족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으니까 여기다 해주면 내가 좋으니까 좋은 거지 다 이기적인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 따지고 보면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되게 좋아하고 이런 모습 보면 나도 기분 좋으니까 내가 좋으려고 그러는 거야. 결국 그게 나를 위한 건데
근데 파랑님 그 스프링은 뭐 이타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맨날 빠지고 그러잖아요. 뭐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적이야? 가족 자기 할 말 하는 사람? 아니 본인이 이제 얘기한 지금 그거에서 좀 얘기를 해봐요. 내 기준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지금 이타적인데 이기적인데 이 표현을 했잖아. 네. 스프링은 어떻게 보여요? 내 기준으로요? 혼합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적절하게 한다 이런 느낌? 근데 본인은 혼합되지도 않고 이기적인 게 크다는 걸 요즘에 느끼는 거죠? 그러면 저 정도만 됐는데도 슬픈 거예요? 저 정도만요? 아직 부족해 이 정도. 그렇게 생각은 따로 해보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아, 지금 구체적으로 해보라고요? 대략. 그러니까 난 되게 이타적인 줄 알았는데 "헉, 이기적인 인간이야. 너무 슬프다. 그건 이해되는데 그럼 스프링은 어떻게 보이냐는 거지. 저한테는 충분히 이타적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본인은 저만큼도 이타적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때? 나랑 관계하는 사람들을 보자면 이기적이고 본인보다 네, 저보다 제가 대장 이기적이고 아닌데. 아니 나 근데 왜 내가 이기적이란 거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본인은 아니거든. 본인은 아니야. 우리 같은 우민 따위랑 똑같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 진짜 재수없다. 왜 썰어 진짜. 그러니까 그래. 일단 지금 커피 나는 사실 잘 다 나를 이기적이라고 보다니. 사랑이 별로 안 이기적이에요. 본인 모르나 봐.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되게 이기적이라고 난 생각하진 이기적인 것도 않는데 아니고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 것 같은데 평범하네. 뭘 그렇게 이기적이야? 저 싫은 거야 저 사전에 싫은 거야. 이기적이지도 않아. 아니 나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 하는 말. 평범하다 아니요 환할 수도 있어. 좀 웃겨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 직장원들 중에서도 되게 평범하다고 난 느껴요. 특별하지 않아. 어떻게 전화해? 평범한 거 싫은데 제일 평범해 내가 볼 때. 짜증나. 나는 평범하고 솔직해서 좋은데 짜증나. 뭐가 있냐? 나도 파랑이를 그래서 좋은데 되게 평범하고 인간적이어서. 맞아. 진짜 그래. 인간적이라면 되게 오랜만에 아 이타적이면 좀 싫을 것 같아. 좀 약간 나의 뭐지 반대 맞아. 그거를 보는 느낌이라서 다가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 되게 의외네. 나 되게 이타적이라고 볼 줄 알았는데. 본인은? 아니 뭐 내가 그렇게 뭘 생각하고 있으니까 렸어 나들러 날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대장님도 좀 비슷한 생각 예전에 하지 않았어요? 아 나는 좀 달라? 뭐 난 좀 달라. 기준이 높고 그리고 나는 예전에 그쵸. 집단 초반에 그래서 너 그 일 그만하고 너 돈 벌라 막네 아버지 욕하지 말고 막 그때 네네. 좀 비슷한 느낌 아니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때 예전에 같은 떠올렸을 때? 아니 뭐 약간 구조만 생각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삶을 추구하는 방향. 네. 돈 안 되는 일. 환상되고 그렇게. 그렇지. 돈 안 되는 일도 의미 있으면 좀 가서 하고. 근데 그거 어떻게 깼어, 대장님? 그냥 돈이 필요하고 먹고 살도 내가 좀 허탈하고 내가 왜 이러고 그때 아 여기도 도움이 되고. 그럼 여태 이거 엄청 했잖아. 예. 그 결혼할 여자도 좀 생기고 그러면 그것도 크죠. 예. 그러면 이기적이 돼야 돼 결혼해서는. 아니 근데 그 자연스러워. 뭐 사실 누구한테 큰 민폐 끼치는 거 아니면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힘들면 당연히 내가 우선이지. 내가 죽겠는데 그걸 굳이 이기적이라고까지 표현해야 돼. 이기적인 게 나쁘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나를 챙긴다는 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좀 상처받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배려받지 못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그거잖아. 엄마는 자기 힘들다고 나 외면하고. 자기 감정만 생각하는 거 그렇죠.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낀. 저도 제 감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러니까 힘든 순간이 오면 결국 나도 그런 인간이라는 게 전 되게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이 크고 싫어요. 좋지 않아요? 그런 게. 어떤 게? 실망스럽다고 그러셨는데 그 순간이 왔을 때 거기 내가 내 감정만 생각한다는 게 좋지 않아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동안 그거를 싫어하고 살았으니까 자기 감정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 감정만 생각하는 좋지 않아요. 그게 좋지 않냐고요? 저는 그게 되게 이기적으로 느껴서 싫어요. 왜냐면 제가 누군가랑 같이 혼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제 감정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느끼는 뭐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좋게 보이기도 해요. 그 파랑님이 저는 좋았던 게 자기 감정에 되게 충실하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잘 표현하고 그게 전 진짜 좋게 봤거든요. 난 그걸 담고 싶다고 예전에 후기에 써줬어요. 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으니까 장점인 것 같아요. 정말은 어떻게 돼요? 제 감정을 충실해서 순간에 표현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남 생각 못하고 본인 감정에 빠져있네. 아니 우선 우선 충실하게 표현을 해야 그쪽도 알아듣고 그 다음에 얘기가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건 아무튼 지금 태준님 말은 본인 지금 고민하는 이타적이고 이기적인 거에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되게 이기적인 것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모습이 좋대잖아. 근데 그 모습이 좋다면 이기적이어 보이지 않고요. 자기 표현 되게 잘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엄청 좋다고 닮고 싶다. 그 부분에서 롤모델이라고 막 내가 그랬죠. 그럼 이타적이네. 지금 태준님, 사실 난 태준님 오래 봤는데 롤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집단에서 본 사람 중에. 그럼 이타적이잖아. 사장님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이 이타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죠. 그래요? 네. 그 부분이 없으면 너무 평범해질 것 같아. 그냥 꼴린 그 부분이 되게 장점인데. 평범해지는 거 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그거 갖고 가야 돼. 대장경. 이 부분 너무 약간 어이가 없어? 왜? 너무 평범해요? 내가? 따뜻한 평범하다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듣기 싫어 받아들여. 아 정말 특별한 아니 그럼 저 선배님이나 나는 평범하게 안 보여요? 평범하게 보이진 않아요. 맞아. 근데 왜 소리 질러? 눈 부릅뜨고 무섭게. 자기가 특별하다 생각하니까 특별하게 대우해줘. 질투나니까? 질투나니까? 그렇게 되고 싶구나. 근데 이타적이고 이기적인 건 되게 의미 없는 부분이에요. 맞아. 아니야. 그거는 난 소프님이 이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도 이타적이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그건 헷갈리는 거야. 근데 한 가지, 그러니까 저는 파랑님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게 이타적 좋은 게 아니라 지금 태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분명하게 전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소통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기적 이타적인 걸 떠나서 난 파랑님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생각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수풀이나 나도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감정도 있지만 네 감정도 순간 물어볼 수 있고, 근데 본인이 그게 지금 원활하게 잘 되지는 않아도 그걸 애쓰고 있잖아. 그럼 같이 사는 거지. 같이 살면은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타적이기도 해야 돼요. 정말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거 그러면 내 아픈 거야. 그 이상한 거야. 아니 지금 거기 감옥에 계신 두 분 생각해봐. 그분도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 그 부분 입장 도와주는 거잖아. 그분 입장에서 자기 이타적이 생각했을 거야. 자기 가족 챙기고. 그래서 그건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냥 하나님 보면 사람을 무시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고민하는 거야. 잘 안 되지 애쓰는 거. 어때?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해돼요? 받아들여서? 이타적인지 이기적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나 어떻게든 관계를 잘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타적으로 볼 줄 모르지만 날 이기적으로 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말장난인 거야. 진짜 말장난이에요. 뭐 내가 이렇게 스캠쌤 열매님이 좀 없지만 그런 얘기 했거든. 초반에 그런 문자를 좀 보냈어요. 나은님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에 돈 안 받고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분 열매 입장에서 나를 되게 이타적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저 느닷은 쟤는 이거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군 보기엔 이기적인 거잖아. 나는 별 생각 없어요.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해보는 거야. 같이 있으니까 그냥 좋은 거고. 이걸 통해서 욕을 먹을지 이득을 볼지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특별히 이타적인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아. 그냥 솔직해 보여서 좋은 거야. 다섯 건 열심히 읽자.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열번 동그라미 쳐놓고 앞에 사진 찍게 하면 이렇게 줄 빡빡 쳐가면서. 근데 어떻게 그렇고 난 그거 봤는데 도저히 와. 네? 나 한 번 이상 똑같은 걸 도저히 못 이게 했는데. 한번 결과의 그 달콤함을 맛보면 끊을 수 없는 중독이야. 그 내가 저를 똑같이 넘어져서 10번씩 읽는 거라는 나한테 대단하다 진짜 말이 안 돼. 아 진짜 등수 10번 중독이었어. 읽는 게 중독이야. 자기 만족인 것 같아 그것도. 네, 아니, 등수 그게 주변 인정 중독. 대단하다. 아니 근데 그걸 깼다는 게 더 대단해. 그렇지. 나 그걸 했다는 게 더 대단해. 그게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돌아가? 무슨 곳으로 돌아가면? 내가 진짜 그때 내가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그때. 심지어 전교회장 그런 것도 해서 정교회장? 정말 안 맞는 책이었지만 정말 재수없다. 정교회장의 정교회장 막 이런 거. 애들이 그냥 주더라고요. 그런 사람인 줄 나는 몰랐는데. 그런 사람인지 몰라. 어떻게 보여? 존경스러워. 대단한 사람. 그래서 나는 사랑이 그 상담자가 이제 너무 절실해 보여서 그 부분에서 되게 마음이 좀 닿았어요. 저는 이제 사실 대학 상담자랑은 다른데 저는 대학교를 제대로 못 가는데 대학에 대해 엄청 절실했거든요. 그냥 무작정. 근데 공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공부가 진짜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2년 동안 공부를 안 하는데 우울증 걸리고 대학은 못 가고 그 상태 계속 유지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한 쪽으로 점차 이렇게 가고 그런 쪽인데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안 했단 소리예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 아예 안 해요.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도 그거에 매여 있었어요. 공부 안 하면서. 진짜 대단하다. 그거 잡고 평생을 못 노는 사람들이 진짜 허다하거든 우리나라에. 노래방 좀 가봐. 아직도 진짜 20년 동안 그거 보는 사람 되게 많아. 그걸 놨다는 게 대단한 거야. 허전한 없다. 뭐 나와가지고. 이제 좀 벗어났잖아. 허전하면. 그래서 허전한 건 뭐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은 딱히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그냥 나 사는 거지 뭐. 술 마시고 30살까지 없을 때. 그냥 대충 살아. 나 30 넘었는데 어떡해. 이제 열심히 하잖아. 이제 진짜 직업 구하면서 되게 그래요. 근데 뭐 돈만 벌려고 나 뭐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고졸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너무 되게 그래요. 네. 거기서 시작해야 돼. 거기서 안전함이 생기는 거야. 그냥 나가 금방 생기지. 어때요 좀? 마음이? 딸이는 딸 하나씩 돈이 있어야 따지고. 사람 멋있어야 돼. 그 절실한 게 좀 멋있어. 절실한 거. 말해. 그러니까 나 대학이랑 다른 거다. 난 이제 무작정 그런 주변 휩쓸려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 생각했던 건데 하나님은 그거 진짜 하고 싶은 건데 절실한 거야. 공부하기 싫은 건 똑같이 있는 거지. 그 절실한 게 대단한 근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왜 잘하려고 그래? 잘하려고 하지 마. 아니 근데 나무님이랑 수풀님이 파라님한테 상담자 하지 말라고 한 적 있어요? 뭐 한 번씩 말을 한 적이 아주 좀 하네. 지금은 안 그러죠. 해도 된다 그러고 있죠 나무님. 아니 나는 해도 된다 안 해. 하지 말라고는 안 하잖아요. 어?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내가 엄청 많이 봤는데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반 인정받은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자격증을 안 주니까. 나 자격증 발급은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 나는 이 두 사람이 하지 말라고 안 막았다는 거 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나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에 파랑님 입장이었다면 다른 사람 다 막았어 막 욕하면서 막았는데 파랑님한테는 안 맞고
지지해주잖아요. 그럼 된 거지. 그렇게 막았는데. 욕심이 많아. 사람이 비록 화를 막 피가 엄청 많이 내긴 하지만은 상담받아서 내가 보기엔 솔직한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속이지 않잖아.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고. 더 듣고 싶어서 뭐? 내가 이렇게 좀 칭찬 더 듣고 싶어서 그러냐. 일부러 표정 관리하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지쳐 힘든 건 줄 알았는데 밑 빠진 고기네. 태준이만 짜증 난대. 욕심쟁이라서. 나한테는 옛날에 나 하고 싶다 그럴 때 넌 안 된다 그랬는데 냅두고 허락해주잖아. 난 진짜 부러워 죽겠는데 나 허락한 사람 처음 봐. 허락했나? 약간 너무 편하게 보는 거 아니야? 다안 된다. 우리가 뭐 인정하고 허락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상담이 나한테는 의미 있어. 나한테는 엄청 의미 있는데 받았잖아. 나 그래서 나무님한테도 말했어. 도장이라도 부럽다고. 대단해 보이고 난 진짜 부러운데. 그리고 짜증나 죽겠네. 되게 기분이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스펠님이랑 나무님이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초반에 몇 번 하긴 했는데 그 뒤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뭔가 나는 자격이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갖고 기분이 좋은 마음도 있어서 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되게 이론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아는 게 없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됐구나. 마음은 사람들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표현이 어떻든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표현이 거칠어도 마음만 좋으면 의도만 좋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되게 두 분의 그런 게 응원처럼 느껴지고 뭔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느껴지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공부를 대충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아니냐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나 같으면 진짜 죽어라 할 것 같아. 허락 받았으니까. 그게 안 내 돼서. 공부가 그만큼 싫으면 어쩔 수 없게 돼. 진짜 공부가 정말 개 노잼이면 어쩔 수 없어. 근데 뭐 상담자로 성공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상담자로? 먹고 살 만큼만 했어. 그럼 아무 데나 가요. 진짜 학원 보나? 정말 진짜 목줄을 얘기하네. 대충 가 그냥 아무데나. 그래 며칠째 얘기하는 잘 나와도 어차피 내가 볼 때 그게 그거던데. 그럼. 진짜 좋은데 나와. 좋은 대학교 나와도 핫발이야 다 상담자는 센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 진짜? 고대 나오고 이랬어도 다 그냥 어차피 그렇게 되던데. 고대 나와도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냥. 돈 못 받고 센터에서 어차피 일한 거 똑같아. 최저임금 받고.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동영상 강의는 뭐 들을만해요? 동영상 강의요? 누다신 강의요? 네. 되게 쉬워요. 그거를 계속 들어서 나중에 그 PPT 자료만 보고 나랑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다른 책 보지 마. 그래요? 1차, 2차 그렇게만 하면 자신감. 그럼. 나만 사람을 다 돼. 아니 이게 아니라 그건 내가 거의 모든 자료를 거의 다 정리한 건데 딱 그. 그렇게는 해요. 그거 듣기 싫으면 입에서 볼 거야. 그런 거는 몇백 번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보는 게 너무 싫어서. 그렇구나. 책 보지 말고 동영상. 동영상을 이거 항상 들을 수 있잖아. 이어폰으로 그냥 음원으로.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부러워. 아무런 고민이 없네. 부러워. 아무 문제 없잖아요. 황당하네. 그냥 욕심이 많아. 동영상 되게 잘 나와 있는데 나도 청소년 상담사 할 때 책 하나도 안 사고 유튜브 보고 그냥 그래서 합격했어. 이번 8월 달에도 상담학회 그거 이론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공부 안 하고 있잖아. 그 8월달, 2월달 아니에요? 8월 달 상담학회 그 필기? 네, 필기. 우선 필기 먼저 봐주려고. 수련은 내년에 끝나는데.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그러면 부럽다. 그러네, 부럽다. 난 돈 벌고 나 자극 빨리 웃어. 빨리 칭찬 더 해달라고 하지. 대장님이 부러운 건 뭐예요? 아니, 잘생겨서. 아니 지금 가는 길에 있어서 저희가 좋아하고 맞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고 한데 맞아. 잘 가고 있는 본인이 잘 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냥 좀
두려움이 좀 혼란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대장님 말한 그 조건들이 갖춰지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그래요? 내가 부족한 거죠.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 부담스럽다. 되게 무서워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다 갖춰졌어. 그렇겠다. 근데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그건 힘든 거야. 그래서 누구 욕할 수 있어 게 좋은 거야. 엄마 욕하고 아빠 욕하고 세상 욕하고. 엄마 아빠 제일 만나는 근데 힘들지. 그 인기가 그렇게 들으니까 알 것 같다. 아이고. 나 언니랑 탓해요. 강의 재미없다. 할 수가 없어. 강의가 너무 좋아서. 아 진짜 울면서 얘기하니까 되게 감동된다. 강의가 너무 좋아. 막 이래. 책은 너무 어려운데. 아니 다른 강의 들어봐. 괜찮은 강의가 있을 수도 있어. 다른 강의 안 들어가서 그렇구나. 안 들어. 나좀 졸리던데. 책은 되게 어려운데 되게 쉬운 말로 이해가 쏙쏙 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사실 그게 되게 나도 어렵다고 들어봐야겠다. 노다지 강의가 이렇게 좋다니. 정말 좋은 나도 점이에요. 공부하고 싶어. 공부해. 나중에. 아, 나 지금 먹고 살아야 다시 일단은 먹고 살. 아니, 그거 무슨 나중에 자꾸 해. 하고 싶다, 나도. 원래 일할 때는 공부하고 싶고 공부할 때는 일하고 싶어. 난 이제 왜 공부가 싫지? 왜 공부할 때 세상에 난 이제 알겠는 거야. 나는 지금 일도 공부도 다 하기 싫어. 놀고만 싶어. 아이 낳으면 이제 놀고만 싶겠지. 진짜 놀고 싶어요. 넘사. 맨날 놀 거. 해당하잖아. 얘 또 놀고 있으면 집에 가버리고. 오늘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되게 좋고 고마워. 그리고 대장도 되게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걸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되게 좋지 않냐고 얘기해줘서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되게 일단 되게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있어. 내가 이번에도 못하면 진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힘들어요 지금. 대주님이 되게 부럽고 짜증난다고 하니까 그 표현이 되게 좋네요. 네, 저한테. 난 짜증난 거 좋게 뭐가 좋아. 저는 좀 의외이긴 해요. 태주님이 전 되게 본인 감정 표현 되게 똑부러지게 잘하고 제 생각에는 저보다 더 되게 표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부럽다고 하니까 의외이기도 한데 어쨌든 네, 내가 상담 많이 했었어. 아 그래요? 상담 많이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런 돈 말하고 싶다. 옛날 말도 못하고 옛날 그런 거 있었어요. 이거 실직기가 한 2년 있긴 했는데 다녀온 것도 대단하지. 맞아. 네, 표현 잘해요 지금. 네, 좀 되게 그 모습 보고 롤모델 같다는 얘기가 되게 기분 좋고 저는 태주님이 본인 감정 표현 되게 잘한다고 저는 자꾸 생각해서 밖에 사람들을 자꾸 신경 써요. 하다가도. 근데 파라님은 진짜 자기 거에서 전 진짜 충실해. 전 제 감정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게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플라님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본인은 상담자가 오래됐어요. 그럼 한 3년부터 상담 일을 시작해.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면은 본인은 30년, 40년을 일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해.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제 공부를 좀 게을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럼 계속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애쓰지 마. 대주님한테 그래. 길게 가자. 60살부터 해도 되지. 90까지 하면 30년을 하는데. 마음 공부만 하다 끝날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면서 지금 공부를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하지만 하기 싫은 거야. 싶을 때가 오겠지. 수필님이 평생 이 자리에 앉았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앉았을 것 같아 계속. 상담 그렇게 오래 못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 생각하지 마. 난 내려가서 명사 주려고 10년 내. 네. 안 돼요. 그리고 같이 와 농사짓고. 아니 여기 앉아 있으라고 계속 나는 평생 하고 싶은데요. 저 어디 간대. 아니 KTX 내려와. 거기 상담 안 한다면서요 이제. 아니 거기서 집단 할 거야. 사과 먹으면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마요. 진짜 아무 데나 가. 진짜. 기준을 낮춰요.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래서 갈수 불러주는 데 있어. 나한테는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때 또 딴 데 가면 돼. 그래 맞아. 너 집이 좋은 데 가면 아 또 이거 별로 너무 후져서 내 수준에 안 맞아 그러면 딴 데 가면 돼. 좋은 데 가면 또 공부 빡세게 하는 데 가면 또 힘들어. 내가 또 생각해봤는데 내가 운이 좋게 좋은 데 갔으면 나 진짜 올 F였을 거야. 사이버대도 한 D 같잖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공부 좀 덜 해도 좀 만만한 데를 가면은 적당히 공부해도 적당히 괜찮은 학점 나오고 평범하게 졸업하고 그게 괜찮아 볼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공부. 나한테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면서요. 하라님 그렇게.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무식해. 이 무식한 근데 문제는 너무 무식한데 그걸 또 하기 싫어서 안 하니까 왜? 답보 상태잖아. 무식한 상담자 얼마나 좋아 매력적이잖아. 그래서 무식한 상담자는 좀 별로야. 나오는 첫인상 별로였어 내가. 이게 뭐야? 안경 쓰니까 그런 거. 아니 스프레이 안경 써도 아니. 나무님 야. 스프레이 뭔가 좀 이렇게 친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 있잖아. 아니 옷이 달라서 그런 나 옷이 박사야. 아저씨 아 맞아. 여기 박사인데 우리 아, 저기 석사. 박사님. 아 옷을 이렇게 하여간 그래서 난 처음에 스프레이 더 좋았어요. 첫인상도 스프레이 더 좋아. 지금 불렸지. 유식한 거 진짜 0.001 걸음씩 30년을 가면은 이게 쌓인다니까 진짜. 그게 쌓여. 하루에 한 페이지 읽으면 그것만 계산해. 3, 30번. 몇백 건, 몇십 건이. 제가 지금 조급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는 나무님 얘기랑 오늘님 얘기가 되게 일단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이렇게 뭐지? 진짜 도장 깨기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무님하고 나하고도 지금 뭐 스터디도 같이 영상도 찍고 하지만 그 책을 저는 그러니까 그 영상 찍는 책을 저는 지금 4번째 읽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처음 초신 상담자 때 읽었을 때랑 지금 읽었을 때랑 전혀 달라. 다가오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그냥 책 한 권 읽고 내가 그냥 습득하는 걸로 끝낸다면 한 번 읽고 그냥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그러면 끝나겠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 내 경험이나 내 삶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그 글이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공부가 되는 거지 그냥 이걸 마치 책 한 권을 달달 외운다. 이건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 상담자로서 상담을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걸 마치 그냥 말 그대로 입시를 위해서는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하죠. 근데 내가 자꾸 입시 공부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 오늘님이 얘기한 대로. 걸려 넘어진다. 입시 가서 좋은 데 가봐. 또 더 잘하는 애들 있어. 걔네 이기고 싶지? 끝없어 진짜.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런 애들 돼 있어. 맘 놓고 그냥 내 페이스로 하기 제일 편해요. 공부하기 싫은 거 그냥 인정하고 무의식한 것도 인정하고 적당히 놀면서 적당히 해요. 좋게 하자.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니까 대학이 있잖아요. 적당히 하면서 갈 수 있는 대학원들이 있잖아요. 네. 나도 만약 기준이 높아서 안 갔으면은 싸이어도 안 가겠지. 근데 난 놀면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오픈북으로 시험 치고 막 이런 데 있더라고. 하긴 받으니까 최소한. 네. 입만 아쉽네. 자기한테 맞춰서 가야 자기한테. 그럼 너무 무식한 상담. 그렇게 해서 상담자가 되면 너무 무식한 상담자가 되는 네? 조금 말해. 조금씩 하루에 한 걸음씩 가면은 365걸음 거기까지 30년 해봐. 그러면 몇만 걸음이야. 30년 뒤에. 점점 그렇게 달라지는. 자꾸 그렇게 도장 깨기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면 하기 싫겠다 진짜. 유식한 상담자면 상담 잘할 것 같아? 그 교수님들이 제일 잘하겠네 상담은. 나무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 상담자들 중엔 없을까? 아무 의미가 없어 진짜. 그거는 상담하는데 내가 똑똑한 거는 내가 혹시 똑똑해 보여서 좋아?
나보다 똑똑한 사람 더 있으면 나 싫어할 거야? 나은님이요? 똑똑해 보여서 좋다. 똑똑한 아니, 사람을 싫어. 싫어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본인은 그렇게 판단할 거라 생각해요. 무식한 상남자. 이거 무식해서 글씨 안 써. 뭐라고 해야 되나? 도움이 안 될까봐 상대 남자한테. 우리 안 좋지 않을까? 그게 만약에 안 좋다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식해서 내 남자한테 도움을 못 주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100 중에 한 5나 10밖에 안 돼. 아니 파랑님, 내가 무식한데 그걸 있는 척하는 게 제일 나쁜 거야.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만나. 그래야 내 남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아, 이 상남자 무식하구나. 그럼 내가 다른 상남자 만나야지. 이게 진짜 내 남자들을 위하는 거야. 진짜 본인이 그런 마음이라면 무식한 거 막 감추려고 애쓰지 말고. 나는 상담자가 무식하고 잘난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식한데 그거 극복하려고 괜히 있는 척하는 상담자가 제일 나쁜 상담자인 거야.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행동의 변함에 따라. 무슨 얘기냐? 뭐냐면 예를 든다 그러면 내가 쌍욕을 안 해. 쌍욕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고 내가 쌍욕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본다고 생각하냐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둘 경우 다 있겠죠. 근데 안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느낌이. 네. 거기 공부를 내가 무식한 상담자가 되면 저기 내담자가 봤을 때 내담자가 무식하게 느껴가지고 본인 안 좋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이게 거죠. 물론이죠. 그렇죠. 그건 별개죠. 네. 저도 근데 그런 마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다. 그럼요. 근데 이제 상담자로서 내가 그런 거는 되게 모든 사람한테 나쁜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떠나보내야 된다고. 책임감이 되게 그러니까 분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많이를 구할 수 자격이 없는 없다니까. 거. 준비하는 또 내가 받겠지. 그래서 본인이 나는 그래요. 본인이 무식해서 도움 못 주는 게 있겠지. 근데 난 그게 적다고 생각해 아주. 그것보다는 관계에서 솔직하지 못한 특성이 내담자들한테 난 더 큰 피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상담자들이 그러거든. 자기 혼자 공부 열심히 해도 관계에서 책임지지 못하고 용기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내담자들이 그 상담자 너무 무식해서 나 상담 도움 못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상담자가 내가 물어봐도 자기 감정도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잘 생각해. 본인이 수프님 똑똑해서 처음에 상담받기로 한 거 아니잖아요. 뭐 그랬잖아.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강의에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가 된다고. 또 본인이 생일날 썼잖아. 수프 생일날. 저보다 더 이상하죠. 그래서 위로가 된다고. 위로가 돼. 수프님한테 개인 상담 받다가 수프님이랑 자기 안 맞다고 안 하면 취소한 사람이 많아요. 안 맞으면 가는 거지 뭐. 그래. 때가 아닐 수도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것 같아요. 나 수풀님한테 할 말이 있었어. 해도 돼? 저는 이거 수다님도 그러고 자꾸 수풀님이 나한테 더 소박하고 미워하고 그런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저번에 앉았을 때 중간에 앉았을 때 아니 다리가 막 다 닿게 있어가지고 나는 못 들어온 건데 좀 비켜달라 그랬다고 막 면박을 주고 좀 아니 그런 게 만약에 저 글에 쓰긴 했지만 니체님이 그랬으면 안 그랬을 것 같거든요. 비켜달라고 했으면 비켜줬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랬다고 하면 괜찮은 거야? 무슨 말?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든 난 그런다 이러면 괜찮아요?
안 그랬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고요? 내가 누가 이렇게 날 비켜줘요 그러면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니체님이 지금 내가 분위기 느끼잖아요. 니체님이 안 보여요. 비켜줘요.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럴 것 같아요. 니체님이 앞으로 와요. 이러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태준님은? 나를 차별한다고. 여자라서 무시한다고. 그런 마음, 그걸 쓰니까 좀 작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그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니라서 그거를 쓰니까 좀 작아지긴 하는데, 아니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고. 예전 집단 할 때요, 달림이라고 있었잖아요. 정확히 내가 닉네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여자? 어쨌든 그 어떤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뭐 갈등이 수플림이랑 있긴 했지만, 그분이 저랑 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수플림이 넌 하지 마, 너는 내가 아끼니까 내가 그냥 나서 살게, 이런 식으로 뭔가 편해? 나를 조금 나만 좀 이렇게 미워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태준님만 미워한다라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태준님을 미워서? 뭐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네가 와! 뭐 이러니까. 아, 수플림한테도 뭐 되게 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요? 왜? 왜? 너 수플림 좋으니까. 그래서 나도 근데 그 얘기를 쓴 게 태준님을 제가 처음에 본 게 아니라 영상으로만 봤잖아요. 저는 네. 영상으로 2번을 봤어요. 제가 계속 그때 빠져서. 네. 근데 그때 저도 그런 비슷한 걸 느꼈거든요. 그때 처음에 느낀 게, 물론 그 전에 이제 알고 있었던 사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태준님이 뭔가 얘기하려고 했을 때 수플님이 계속 말을 막는 듯한 느낌이, 아 듣기 싫다 막 약간 그런 식으로. 태준님이 뭔가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자르더라고요. 계속 듣기 싫다 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공격적으로 나가서 뭐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제가 영상으로 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영상을 한 2번 정도 받을 때 받았고, 그 이후로 이제 실제로 집단에서는 그렇게 크게 느낌이 안 왔는데, 그때 그 첫 영상이 되게 크게 저는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 수플님이 좀 태준님 대해서 어떤 감정이 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은 가졌어요. 당연히 있죠. 없지 않죠. 태준님도 나한테 감정이 있잖아. 근데 태준님이 계속 그 밴드에다도 그 전에 썼거든요. 수플님이 약간 위압적이라서 수플님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약간 위압적인 게 싫기도 하고 무섭다. 그때 당시에 되게 거. 공격적으로 전 느껴졌어요. 그게 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약간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가 와 이러는데 굉장히 뭐라고 하고 면박 주고 막 혼내듯이 약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도 어떤 데 보면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나는 일단은 태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은 지금은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밴드에 이렇게 글을 올렸을 때 내가 다 봤을 때는 내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거였어요. 아니 뭐야, 뭐 나하고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글을 쓰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날 판단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게 난 사실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태준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나하고 진짜 좀 마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일단은 좋아요. 일단은 좋고, 그리고 뭐 태준님이 그렇게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니체님하고의 비교를 하는 거라면, 만약에 니체님이 그런다면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태준님을 무시하고 니체님을 더 이렇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니체님은 나 사실 안 친해. 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태준님이 좀 마음적으로 좀 편하고 하니까 좀 농담 반으로 내가 비킬 수도 있지만 야 네가 오면 되잖아, 사실 좀 이런 마음이었어 그때는. 그러고 나서도 태준님이 아 그래 좀 비켜달라고 하면 비켜주지. 그리고 수다님이 본 거는 처음에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태준님한테 솔직하게 별로 안 좋았어. 안 좋아했어. 그때 집단에서 갈등하고 끝났으니까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었죠. 근데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계속 태준님한테 얘기하잖아. 요즘에는 계속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좋다고.
슈프림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장난 반 친한 표현이었다고 하니까 좀 좋고 안심도 되는데요. 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할 때 솔직히 약간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 나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좀 그래요. 자꾸 그런 식으로 느껴져요. 근데 아무튼 믿어지긴 해요. 그래서 좋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다가도 또 뭐 어떤 게 나오면은 그래서 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다가 또 어떤 거 보면 좋다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합쳐지지가 않고 좀 계속 그때그때 좀 한번 물어봐줘요. 무서워가지고 때릴 거냐고. 아니? 되게 엄청 공격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약간 태준님이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딴 사람 얘기할 때는 태준님이 우리 약간 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근데 말을 스플님이 얘기하면 태준님이 약간 이게 입을 다물어요. 못하겠어. 나한테는 이해는 돼. 왜냐면 우리 그때 진짜 갈등할 때 진짜 엄청 그래서. 싸웠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기 막 그저 역겹다 그러고 막 내 잊어. 아니 태준님 아무 말 못했다고 하지만 엄청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요? 그때, 뭐라고 진짜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 어떤 상황? 지지 않았어 그때. 나 이거밖에 생각 안 해. 네가 날 알아 이 말 한마디밖에 했던 거 생각 안 나. 그 논리로 정말 끝없이 얘기했어. 진짜? 지지 않고. 이래서 내가 여기로 온 거야 영상 때문에. 찍어서 한번 보려고 내가 어떤 거. 너무 왜곡이 크니까 남들이 말하는 거랑 너무 다르니까요. 난 한마디도 못했던 걸 기억하거든. 근데 하여튼 이해될 것 같아. 내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본인이 이렇게 방어만 하려고 했었던 마음은 이해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지 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할 때 보도 이제 조금 약간 햇볕 정책식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면 말할 것 같은데 막 싸대니까 더 말 못하는 거다. 그것도 말하고 싶었어. 다른 사람한테도. 저도 그랬거든요. 나 말하고 싶은데 오해입니다. 막 이러고 싶은데 막 하자니까 말을 못하게 된 거야. 여기 햇볕 정책이랑 안 어울리면서. 근데 나는 그러지 마요. 진짜 안 엄마 햇볕 통해. 색깔이. 진짜 그러지 마. 그죠? 좀 다른 방법도 좀 써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막 너무 이러니까 더 그런 반응밖에 안 나올 때 근데 그걸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런 마음만 너무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속이 따뜻한 건 제가 느껴지거든요. 정말 위해서 하는 거고. 좀 그걸 봐줘. 아니 근데 당하면 안 느껴진다고 말아달라고. 오늘은 따뜻하잖아. 오늘은. 나 색도 이런데. 그러니까 합쳐지지 않네. 근데 태준님 저는 그 수프님이 저희 옆에 다 봤잖아요. 옆에 있었고 저도 수프님 표정 봤거든. 근데 태준님이 그렇게 느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그거를 리츠님이랑 비교해서 왜 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갖고 가니까 또 이걸 왜 그렇게 갖고 가지? 그래서 나는 그게 좀 내가 수프님은 좀 서운하겠다. 관계가 다른데 날 공격하는 걸로 느껴지니까 저 사람은 중년이고 공격 못할 것 같고 나는 만만하니까 공격할 것 같고. 그래. 아무튼 오늘 얘기 들으니까 궁금해. 응? 말하려고 했잖아. 중년이고 그래서 공격을 못한다고? 나를 아직 난 모르시는구나. 사람이 뭐라고 하셨을지 그래. 아니 그래서 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수풀이 학교 선생님이야. 그리고 우리가 다 똑같은 관계에서 나한테를 좀 이렇게 막 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건 공평의 문제지만 집단은 서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그렇게 갖고 가는 게 좀 저도 어땠을 것 같고 수풀님이. 근데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된다니까 좋고 한 번 더 덧붙이자면 수풀은 거의 모든 사람들 다 저래요. 그래서 내가 봐도 진짜 편한 사람한테 하는 방식이야. 우리 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도 더 하면 되지. 맨날 잔소리야 나는. 이 똑바로 해. 근데 막 그렇게 애정이니까만 말하지 않아요. 진짜 막 그냥 말해요 누구한테든지. 그래서 개인 상담할 때도 맨날 카라님이랑 개인을 하잖아요. 한 2번 중에 한 번은 진짜 40분씩 맨날 소리 질러. 거의 격주마다. 그게 애정에서 하는 거를 못 받아들여서 나무님이랑도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게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혼내기만 하고 말로 때리는 것 같은데 느껴지지 않아요. 속상해. 그러지 않았어요? 저 어저께 봤어요. 중간에 대장님한테 소리 지르는 거 영상 봤거든요. 그럴 것 같아. 예전에 엄청. 저도 개인 상담 초반에는 많이 싸워서 지금은 덜하긴 한데 저도 처음에 그게 되게 혼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싫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한다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설득하고 화를 내도 그런 게 느껴지면 화가 하도 안 나고 오히려 좋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리 지르잖아. 저요? 근데 요즘에는 파랑님하고 상담하면서 나 소리 다 안 질러. 네. 요즘 파랑님이 소리 지르지 나한테. 지난주가 질렀어. 지난주 지르고 또 미친놈처럼 또 웃고 그러니까 근데 태주님은 저 요분 거기 그 수풀님이 보면 그 상담자시잖아요. 근데 폭력적으로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그 이제 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다른 게 뭐라 그러나 다른 위치다 이거죠. 그게. 근데 요 분이 하는데 무서워요. 근데 네. 그냥 왜 무서워요? 왜 무섭냐고.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폭력을 느낀다는 그런 무서움이 안 그러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순간 뭐 이렇게 화낼 때는 그 느낌이 들어요. 한정적으로 따져보면 안 그러겠다 생각이 들죠. 그러고 싶어 해 보이기도 하고 때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렇게 할 때. 느낌이 오구나. 나도 무서운데 나도 수풀님이 나한테 화낼 때는 막 무서워요. 저도 안 때릴까는 걸 알아. 안전하게 그런데도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안전하다가 안 느껴져요? 그렇게 아무리 화를 내도? 화를 낸다는 네. 것 자체가 아니. 안전하지 않은 거죠. 아니 이제 화 내는 게 폭력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그것 자체가 네, 저는 안전하지 않은 아니 근데 건데 이제 화내면 저는 안 돼. 뭐냐면은 좀 자기적이라는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수풀님이? 네, 선생님도 나무님도 마찬가지고 좋아한다. 그러니까 화내는 게? 화내는 것조차도 의도적. 의도적이고 의도적 계획적이고 이때는 이래야 되고 이때는 이래야 되고 이제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니틴이 입장에서 네.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네. 집단을 한 1년 이상 해보시면 그렇진 않구나 이걸 진심이구나라는 나도 처음에 쇼지 알았어. 처음에 뭐지 이 사람? 사무실 다 얘기했어요. 스프링 연기하지 말라고. 주변 나무하기 전에 대장님 그때 지지난주에 저랑 같이 얘기했잖아요. 너무 집단에서 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지금 태주님도 결국에는 지금 말한 부분은 좀 비슷하잖아요. 태주님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고 그냥 그러고 나서 어땠는지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죠? 좀 태주님 말에 맞장구 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 사실 태준님 말에 좀 공감은 되는데 사실 거의 좀 비슷한 제 생각에 비슷한 얘기들을 태준님이 대신 표현했어요. 그리고 뭐 스프림 실제로 폭력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 또 뭐 스프림 보면 따뜻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거의 그냥 제 마음을 대신 말해준 것 같은데 처음에 그 당장 화냈을 때는 저도 막 멘붕이고 뭐 약간 충격받아서 막 뭐 잘 생각도 안 나고 이렇긴 한데 뭐 지나보면 스플림이 했던 이야기들이 남아요. 그래? 다행이다. 뇌리에 박혀서 잊혀지더라. 몇 년이 지났고. 근데 솔직히 감정은 안 좋지. 갑자기 막 이렇게 교훈적으로 막 무섭기도 하고 좀 보기 싫기도 하고 그래서 더 남는 거 아니야? 그냥 조금 흘려버리면 안 남는데. 그런가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좀 왜 저러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표현하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스프링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부러 거짓되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야. 진짜 100% 진심이지.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방식이 싫다면 그건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 나는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좀 마음에 좀 어떻게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빠져가지고 나 궁금했거든요. 아니 정말 몸이 힘들어서 못 나왔던 거고 그 다음 뭐 다른 이유로 못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어땠는지. 나은이 그렇게 표현한 건 고맙죠. 그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좀 고맙다. 그렇게까지 저는 그런 말을 들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했어요. 이건 내 방식이야. 싫으면 네가 나가. 뭐 소위 말해서 이런. 나가라고까지 얘기할 거라는 생각 못했는데 네가 인정해. 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상상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나무님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래요. 마무리들 합시다.
저부터 할게요. 저도 태주님이 아무튼 그 얘기 저도 밴드 갔을 때는 아 그래 맞아 좀 진짜 그랬겠다 싶었는데 사실 까먹고 있었거든요. 여러 얘기 하다가. 근데 얘기하겠다고 해서 어떤 얘기지 했는데 그 얘기를 해서 아 그래 맞아 근데 얘기해야지 근데 얘기 잘했다 싶어서 되게 좋아요. 뭐 일하는 거 되게 속상했던 마음도 들고 첫 번째로는 일단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 좀 너무 힘들지 않게 챙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계속 다른 일을 좀 찾아보거나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님도 뭐 계속 좀 많이 빠르긴 했는데 뭐 그게 내 집단은 한참 좀 힘들고 좀 이렇게 그런 거 하면서 되게 가벼워 보여서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그리고 아까 하랑님한테도 막 마음 전하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 보이고 하랑님도 혼자 잘하려고 하지 마요. 혼자 너무 기준 높으면 그건 사실 뭐 이기적이 이타적으로 하면서 그거는 같이 하는 사람들 마음을 좀 무시하는 게 느껴져요. 자기 혼자 잘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요. 그러니까 굳이 가고 싶으면 그러니까 거기를 가고 싶으면은 붙을 때까지 해. 그리고 거기가 아니어서 난 어디든지 가도 되겠다 싶을 때는 다 넣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는 상담하면서 본인이 필요한 만큼 공부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그래서 저도 그 공부에 대한 압박이 싫어서 저는 그래서 박사 안 가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압박이 난 너무 싫어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지 내가 해야 되는 공부를 하기 싫어. 그래서 그거 이해해요. 해야 되는 거. 그래요. 몇 천 여기까지. 저는 일단 방금 나무님 얘기가 되게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나무님도 공부를 하기 싫다는 말이 공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하기 싫은 억지로 해야 되는 공부가 싫어서 박사과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게 저랑 되게 비슷하게 느껴져서 되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오늘도 그렇고 나무님도 공부를 좋아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잘했던 그 얘기가 되게 좀 놀랐어요.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하라는 얘기가 되게 좋고 되게 든든한 것 같아요. 수풀님이 없어서 아쉬운데 수풀님도 그랬고 나무님도 그랬고 뭔가 되게 큰 집단에서 말고 따로 이렇게 연락을 하진 않지만 여기서 그런 얘기 듣는 것만으로 되게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응원받는 느낌이라서 좋고 오늘이 10회석 했던 얘기 듣고 되게 다르게 보여요. 되게 특별한 사람처럼 잘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오늘이 나한테 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계속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중에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렇게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니까 되게 좋았어요. 좋고 저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한동안 얘기가 너무 없어서 뭔가 좀 전 저와의 관계로 생각했을 때 뭔가 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가 아닌가 약간 이런 소원한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마무리 때도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되게 반갑고 좋아요. 그리고 되게 오늘 편해 보여서 되게 좋고 그때 카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대장이 나는 뭐랄까 다시 봐서 좋고 근데 마지막에 수풀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불편한 얘기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집단 밖에서 나눴던 얘기들 집단에 대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고 태수님이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부모님이 되게 힘드시잖아요. 어머니가 되게 태수님한테 의지를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수님이 저도 무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태수님까지 무너져 버리면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태수님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전 개인적으로 집에 와서 계속 태수님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후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얘기 듣고 좀 걱정되기도 해요. 너무 부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리츠님하고랑 수다님하고는 좀 후기로 제가 좀 주고받은 게 있어서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오늘 못 다뤄서 아쉽고 다음에 좀 다뤄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저 얘기할게요. 우선은 태주님이 수풀림에 대해서 위압적으로 느낀다는데 근데 이제 수풀림이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강하게 그런 거를 어필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집단에서. 딴 사람들은 사실 수풀림이 막 그럴 때 저도 그렇고 그 왜 화내요라는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그게 그래서 태주님은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필을 하고 왜 나한테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부러워요. 태주님의 그런 모습이 그런 자기 표현을 한다는 게 되게 부럽고 그래서 좋아요. 그런 게 좋고 그래서 통쾌할 때도 있어요. 태주님이 가끔 그러면은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그래 열심히 해라 막 그렇게 하면 여기는 할 때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제가 그동안에는 못했던 것 같아서 태주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약간 그래서 더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을 때. 그 다음에 파랑님은 조금 감정이 안 좋은데 약간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되게 뭐라 그러지? 좀 짜증나고 싸가지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얌체 같다 그런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오늘 조금 뭐라 그러지? 우니까 조금 약간 좀 그래도 얘도 약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좀 기분도 좋고 약간 그 고소한 것도 좀 있고 솔직히 약간 고소했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런 모습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좀 편할 것 같아. 파랑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자주 울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런 약한 모습. 잘 울지 않나요? 아니 잘 우는데 화내면서 우는 거랑 이렇게 화내서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힘들어서 우는 거랑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좋아요. 우는데. 아니 오늘은 화 안 내고 화 안 냈습니다. 그런 게 좋고 오늘 되게 오늘 공부에서 힘들었던 얘기 들으니까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파랑님한테 조언해주는 모습들이 되게 어른스럽고 뭔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심폐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 그때 그 심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근데 해본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그게 별로 사실 쓰잘데기 없다든가 그런 얘기를 나는 머릿속으로 생각은 해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어른스럽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았고 대장님은 다시 나와서 좋아요. 다시 나오니까 되게 좋고 울컥할 정도로? 그리고 계속 나한테 계속 그 친근한 눈빛을 보내서 되게 약간 어색해. 아니 그전에는 그런 눈빛을 안 보냈는데 좀 최근에 그런 눈빛을 보내니까 이걸 어떻게 해독해야 되나 약간 어색함이 있어요. 좀 느끼하지. 약간 뭐지? 그런 생각도 들고. 다 그렇게 보내는구나. 아니 지금까지는 안 보냈다니까. 맞아. 그리고 니케님은 밴드랑 실제 집단이랑 너무 다르니까 제가 되게 혼란스러워요. 사실 니케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밴드에서의 글에서 보는 모습하고 집단에서 이렇게 실제로 얼굴 봤을 때의 모습하고 그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서 그래요.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없나? 좀 오랜만에 온 느낌이라서 사실 올 때만 해도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서 그냥 잠이 잘까 이런 생각하면서 귀찮아 일해서 왔는데 막상 오니까 또 좋네요. 또 우비 잘한 것 같고.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는. 그러네. 10회 동안 사라고 직접 불렀어. 실전님 뭐야? 그냥 책에서만 봐도 네, 실전하는구나. 책이 너덜너덜해졌잖아. 벌레였다니. 저는 파랑이 약사님이랑 플랜 나온 태준님 봐서 좋았고, 파랑님은 아까 말했다시피 진짜 천천히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대학교 목매일 때 천천히 가는 생각을 좀 억지로 했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조금씩 나아요. 진짜 조금씩. 네. 뭐 이게 집착 같은 것도 좀 놓게 되고, 천천히 한다는 생각을 계속 의지로 그것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천천히 가자, 이것도 의지인 것 같아요. 일종의. 그것도 좀 그런 걸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막 너무 하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그래서 태준님은 좀 안타까워요. 그 부담감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괜찮은데. 좀 그렇게 느껴서. 그래서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 하는 말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태준이 아픈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계속 버는 게 훨씬 사실 안정적이기도 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태준이한테도 좋고 가족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여기 없어서 좀 그런데, 대장님도 그렇고 태준님도 그렇고 또 뭐지 이름이 새로운 출근 사랑님도 그렇고, 뭐 갑자기 밴드에 몇 주간 못 나온다고 앞으로 나오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되게 좀 오늘 사람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냥 사람이 있어서 그게 좀 좋았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다 좀 안 오신다는 분이 여성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여성분들이 좋거든요. 남자분. 나도. 일단 보기 좋잖아요. 그냥 느낌이 분위기가 달라. 나도 여자 입장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사이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쉬웠어요. 프런트 할 말인데 자꾸 왜 나가요? 아마 주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나도 프런트 할 말 있어서 딴 번 좀 해. 누구 하나 주체? 미친님이랑. 저랑 미친만 뭔가요? 그리고 나도. 그럼 저 잠깐 먼저 할까요? 하나? 그래요. 그러니까 저 아까 그 얘기하고 되게 비난 되게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되게 지지하고 되게 응원해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의외였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눈빛 나한테만 날리라고. 뭐 날린다는 생각이 없어. 하여튼 표현하는 게 잘 안 해서 그런지 말문이 막히고 잘 표현을 하기 싫은 건 아닌데 좀 막막할 때가 있어가지고 우선은 태준님이 표현하고 이런 거 보니까 뭐랄까 자극도 되고 부럽더라고요. 하여튼 나도 저렇게 따라서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공감도 되고, 꼭 수풀님을 향한 감정이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터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난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랑은 다르게 반응하네 이러면서 나도 좀 저렇게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태준님 표현 잘하는 그런 모습이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일하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너무 내가 다 하려고 하면 힘들고, 일하는 시간도 시간 없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금방 지치고. 그래서 저도 뭐
차차 일을 늘려가거나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여기 못 나오게 되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못 나오게 되면 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여기는 웬만하면은 여기는 나왔으면 좋겠고. 수다쟁이님, 수다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수다님은 사실 전에는 조금 별로 뭐랄까 좀 호감이 안 갔었어요. 관심이 좀 별로 없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좀 관심이 생기는 것 같고, 니체님 사실 저는 무서워하면서 왔거든요. 좀 글 쓴 거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글 쓴 거 보면서 되게 무서웠었어요. 그래도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수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앉아 계신데 전혀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달라서 좀 낯설었어요. 그래서 아주 내가 또 오바해서 그렇게 글만 보고 상상한 부분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안심도 되고 좀 그랬어요. 조금 낯설고 이상하고 좀 그런 기분이었고, 사랑님이 정말 그렇게까지 전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아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는 잠깐이었고 그냥 저는 어찌되었든 좋아 보였어요.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런 거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 지지해줄 뿐만 아니라 여기 두 분이 이렇게 지지해주고 이런 게 부러웠고 그랬고요. 하여튼 아까 전에 오늘님이 저기 파랑님한테 이것저것 얘기해줄 때는 오늘님이 좀 형 같아 보였어요. 나이에 비해서 더. 그래서 좀 의외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공부 열심히 했는지 몰랐고 정말 의외였어요. 넘사벽이야 넘사벽.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에 왔는데 제가 여기서 앞에서 좀 삐쭉삐쭉 하면서 좀 허리 일부러 약간 좀 맨손 운동 같은 거 하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근데 수프님하고 마주친 거예요. 저도 웃으면서 인사는 드렸는데 수프님이 와서 좀 이렇게 반갑다고 해주시고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근데 뭐 여기에 이렇게 말을 보고 이렇게 안 하고 부끄러운가 봐. 부끄러워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수프님 뭔가 좀 어려워요. 마주하기가 어렵겠다. 손잡으면 그렇지. 공감이 내가 된다는 봤어 겁니다. 어제. 어제 봤다고? 이 전에 전에 영상. 무섭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좀 놀랐고 좋았어요. 되게 감사하고 놀랍고 좋았어요.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뭘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해요. 고맙다. 인사해주시. 인사를 드렸다 막 이렇게 말하고. 무섭다잖아요. 아니 나한테는 되게 형같이 느껴져. 아니 되게 이렇게 만만하게 친구처럼 막 이렇게 생각은 잘 안 들어. 그렇고 그랬습니다. 끝났어요? 네. 잠깐만 한마디. 네. 저 니체님 좀 너무 배드랑 이거 달라서 좀 헷갈려요. 그래서 말을 뭔가 이렇게 걸까 이렇게 해서 있는데 뭔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나무님이 수풀림 섭섭했겠다고 말했던 게 조금 걸려요. 왜냐면 저는 수풀림을 막 그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막 써대도 그러니까 수풀림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섭섭할 수도 있었겠다고 하니까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 지금 너무 순해 보여가지고 좀 편하고 아니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 엄청 권위적이고 완전 날카롭고 폭력적이고 저번에 뭐 자식이었으면 때렸을 거라고 여기한테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상처. 그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진짜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자식이라고 때린다는 거에. 나무님도 그런 말 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진짜 안 좋게. 아니요, 진심이었어. 때린다는 건 사실이었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만 너무 또 따뜻해가지고 좋고 근데 나무님이 아까 전에 수플님한테 존중받고 싶냐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어요. 여기한테 대우받고 싶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넌 존중받고 싶고 예전에 달님인가 뭔가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나도 아낀다는 말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창피한 짓 했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궁금한데 어쨌든 집단에 대해서는 집단 때문에 이랬다는 게 농담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너무 여기에 매달리는 것 같아서 조금 힘들어할 정도예요. 나는 왜 그럴까. 저기 오늘님이 되게 부러움 많이 들어요. 그냥 가볍게 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난 그게 안 되고 너무 이거에 대해 생각도 많이 하고 누가 댓글 다는 거에 영향도 많이 받고 하여튼 너무 많은 시간을 생각해.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힘들고 나도 왜 그럴까 싶고 진짜 그런 게 좀 그래요. 좋은데 너무 좋아서 힘들고 막 그런 게 있고 저는 니체님이 댓글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표정에서 딱 느껴져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느껴져서 되게 싫어요. 네, 그 기분이 느껴져서 싫고. 그러니까 니체님은 저번 주에도 저희랑 밥 먹으러 이 정도로 불편하다고 사람들이 있으면 저 같으면 집에 갔을 것 같거든요. 같이 있기 힘드니까. 근데 같이 와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그렇고 되게 약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 할 말 다 하고 표현도 세고. 근데 자기를 약하다고 위치에 놓는 게 너무 재수가 없어요. 자기가 공격받는 것 같아서 공격하고 이런 것도 자꾸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그런 게. 너무너무 싫고. 그리고 이건 나무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나무님과는 조금 전화통화할 때도 그렇고 약간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그때그때 못해요. 그러니까 뭐 확 왔을 때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말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려서 말을 하긴 하는데 나무님 제가 뭐 영업 관련된 일하는 거에서 비하 감정이 있다고 한 게 영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말 치고 인터뷰 형식인데 사실 팔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 자체가 거짓인 이게 힘든 거지. 아빠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되게 훌륭한 일도 많이 했거든요. 공장도 설계해서 짓고 뭐도 만들고 되게 그래서 아빠를 낮게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불쌍하게 영업에 대해서 그렇지만 아빠를 되게 존경하고 있는데 나무님이 존경한 거 아니잖아 라고 말했던 게 계속 걸렸어요. 넌 존경하고 있는데 나무님이 이렇게 넌 이런 거지라고 단정할 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때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고 오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무님이 이렇지라고 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답답해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파랑님은 부러워 죽겠어요. 부럽고 그 기회를 가진 만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슈플레이 말한 것처럼 즐기면서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럽고 되게 값진 기회인 것 같아요. 즐기면서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때려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때려쳐. 좀 때려쳐 그냥. 몰래 공부하기 싫은데. 다 포기해. 어쨌든 이거 고치고 싶어요. 그 표현 뭐가 왔을 때 표현 못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거 진짜 고치고 싶고. 그리고 오늘님은 제가 오늘님한테 카페에서 보고 되게 호감이었거든요. 밖에서 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좋다고 댓글 썼는데 안 달았죠. 일부러 안 달았죠. 아니 안 달았어. 아니 나 그냥 그랬나 추구해서 얘기를 한 거야. 댓글 다는지 몰랐어. 밴드를 자주 좋고요. 저는 자꾸 힘들겠다고 공감해주는데 저는 안 힘들거든요. 지금 나무님과 관계도 너무 좋고 편안해서 너무 좋고 어쨌든 저한테는 의미가 큰 사람이니까 집단도 예전이랑 다르게 이제 드디어 소통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고 지금이 전 제일 행복하거든요. 경제적인 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너무 좋고 가족들이랑도 좋고 안 힘들어요. 일하는 건 자꾸 잘려서 그러긴 한데 안 힘들어서 잘 그게 공감이 힘들다고 하는 게 알아주는 그러니까 잘 안 핀트가 안 맞아요. 안 힘들어서. 근데 내가님 말하는 것도 너무 고맙게 느껴지고 근데 어쨌든 핀트가 잘 안 맞는다는 거. 두 분 다시 오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혜준이 이제 그 말씀드리면 저는 잘 안 와요. 솔직히 저도 안 와요. 네. 말씀하시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이제 아까도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거 제가 물어봤는데 정말 뭐라 그러나 수풀림과 뭘 물어봤는지 물어봤는데 하여튼간에 두려워하냐 이제 이런 취지로 제가 물어본 것 같은데 근데 두려워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힘들다는 뜻인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라든가 글 쓰는 거라든가 여기서 또 활동하시는 것도 말하시는 것도 근데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헷갈리고요. 이제 그런 부분 잘 안 믿어져요 사실. 제가 힘든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네, 안 믿어져요. 예.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예요. 서로 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수풀님이 아까 이제 태준님이 또 이제 거기 수풀님이 저기 아까 이제 의자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도 저는 이제 본인이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말하는 게 힘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힘든지 안 힘든지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말하면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잘 말하는데 왜 그때 말 못하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이러면서 남 탓한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잘 할 수 있는데도 이제 그게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아니죠. 그게 정말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이제 와닿지가 않고요. 똑같은 입장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랑님도 보면 뭐라 그러나 뭐가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제 하신 건데 힘들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그게 굉장히 강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근데 거기 원래 사람이 화가 나는 거는 자기가 힘들어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자기가 힘들어서 화를 내는데 근데 뭐라 그러나 힘들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좀 이제 이건 이제 저 개인적인 부분인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제가 공정하게 대우를 못 받는다는 이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댓글에서 이제 욕설이 2개 나왔는데 왜 한 사람만 욕하고 왜 다른 사람 욕하지 않을까? 보면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계속 살아오면서 이제 느껴지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게 반복이 돼요. 느낌이 계속.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댓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솔직히. 네? 그래서 여기 온 거라고요. 왜냐하면은 댓글로 하는 거는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뒤에서 총 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진짜 얘기하는 거지. 이게 현실에서 이렇게 눈을 마주대하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 얘기하는 거지. 댓글로 보면 네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뒤에서 총 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놀고 있죠. 현실에서 말 못하고 가만히 있고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네, 뒤에서 혼자서 보면 술 먹고 하고. 보면 혼자서 보면 저 새끼 나쁜 놈이다 보면 이러고 이제 가고 그러다가 못 견디면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이게 집단 구조와 이제 비구조와 이제 집단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교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리고 현실에서 이제 2번밖에 안 나왔는데 현실에서도 제가 이렇게 여러 명 있는 데서 말을 못해요. 이렇게 1대1로는 말을 하는데 여러 명 있으면 이제 지금도 현재도 좀 그런 면이 조금 있는데 말하면 내 말이 안 받아줄 것 같고 이게 언제 끼어들어가야 될지 이런 걸 잘 못해요. 혼자 있는 기간도 많이 있었고 그런 기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도움 받아가지고 요새 조금 얘기를 해요. 2번 나왔는데도 제 얘기를 갖다가 어제도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는데 내가 요즘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게 사실 무슨 기능적인 부분은 사실 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200만 원 정도, 한 200에서 300 정도 버는 거는 기술 없어도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그 정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버티질 못하니까 제가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러고 사는 거지. 버티지를 못한 거야. 네. 벌써 못했어. 제가 버티지를 못해서 이러고 산다고 생각하지.
이제 그래가지고 좀 하여튼간에 여기 집단에 많은 기대를 갖고 또 이제 여기 집단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장님 아까 만났을 때 되게 반가웠고, 그러니까 제가 영상 봤어요. 저는 영상 잘 안 보는데 처음으로 봤어. 대장 나 못 나가는 날 대장님 나오고. 네네 맞아요. 체육대회. 그래서 봤는데 그냥 나도 대장님을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을 때 되게 반가워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잘 같이 하게 돼서 잘 됐다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같이 이렇게 있는 게. 그리고 오늘 빠지지 좀 마. 좀 기다린다. 네? 기다린다고. 아, 응. 빠지지 마. 제대로 있는 힘과. 응. 있는 힘커다. 내가 전화해줄까? 왜 항상 일찍 아침에 오시냐? 전화해줄까? 일어날 때. 이거 스팸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태주님이 뭐 요즘 이렇게 생활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태주님한테 느끼는 감정이 요즘 그런 것 같아. 난 태주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관계하는 게 좋아요. 그런 기분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주님이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런 데에 방해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인 거지. 그거 자체가 사실 태주님하고 나하고 사회 관계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계에서 방해가 되면 그게 이제 속상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만일에 일 때문에 못 오게 된다면 되게 좀 아쉬울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태주님이 그 리체님한테 느끼는 감정 있잖아요. 나는 그걸 태주님한테 좀 느껴. 뭐였지? 어떻게 표현했지? 혐오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피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를. 진짜로? 난 태주님한테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뭐 물론 태주님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는 이해해요. 근데 내가 뭐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자기가 대우를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섭섭할 때도 있고 좀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래요. 내 마음과는 좀 달라서. 그래서 근데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서 저는 좋아요. 재수없는 마음도 있어요. 재수없다? 아니 재수없진 않아. 만일에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막 쏟아내면 그때는 좀 재수없을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얘기하니까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태님한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그리고 리체님 저는 리체님이 집단을 같이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은 지금은 좀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니까 좀 다행이기는 한데 좀 뭐 집단 하시면서 힘들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뭔가 좀 이렇게 정체돼 있고 잘 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지실 때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그런 믿음은 좀 생겨요. 닉시님이 그럴 때는 여기 와서 집단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실 거란 좀 믿음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좀 좋기도 한데 그래서 좀 같이 좀 오래 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여튼 수다님 참 좋아. 옛날하고 너무 많이 다르고 되게 좋아요. 그죠? 그래요. 이상. 소개해 주실게요. 이거